평소와 같은 어느 날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손달님, 저는 영종도에서 오피스텔을 건축, 분양하는 사람인데요. 올해 10월 준공될 오피스텔 단지의 회사 보유분 물량을 단기 임대로 돌리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영종도 위치한 오션뷰 카페, 레스토랑을 공간대여 사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고 싶습니다.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혹시 뵐 수 있겠습니까? 임대인, 아니 건물주, 건축주조차도 공간대여 사업에 빠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공돈사 멤버 여러분과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공유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달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메일 보내주신 거 보고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네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제가 직접 짓기도 하고, 분양도 음, 하고, 네네. 제가 직접 자영업을 직접 제 건물에 직영으로 장사도 하고 하는데, 제가 네네. 여기 요즘에 공간대여나 단기 임대 이런 거 좀 제가 빠져 있어서요. 매일 직원들이랑 뭐 새벽 1시, 2시까지 맨날 보고 하는데, 제가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제가 오피스텔을 이렇게 160세대 정도 되는 거를 지금 한참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네네. 전체를 제가 준공이 나면, 네네. 제가 회사 보유분을 전체를 파티룸이나 네네. 단기 임대로 다 돌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선달님이나 이렇게 완전 이렇게 베테랑 되시는 분들이랑 뭔가 같이 뭐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무슨 방법은 없을까? 제가 이게 좀 파워를, 이게 위력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단순히 월세 100만 원 받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네네. 3억짜리 오피스텔을 분양하던 기존 방식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거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완전 새로운 트렌드구나라는 거 저도 실감을 하면서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부동산 사업은 제가 22년째 하고 있는데, 건물도 지금 제가 많이 짓고 식당 하는 것도 조금 이름이 음, 있는 가게고, 제가 어제 새벽에 약간 네. 정신줄 놓고 연락을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네. 들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대부분의 멤버님께서는 과거의 저와 같이 임차인의 신분으로 월급 외 추가 소득을 위해서 보증금 1,000만 원, 시설비 200에서 300만 원, 그리고 월세 2개월치, 많이 잡아도 초기 1,500만 원을 투입해 월세 두세 배를 남기고자 분투하는 이 공간대여 시장에 건물주는 어떤 타겟을 잡고 어떤 근거로 객단가를 고도화하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건물주조차도 공간대여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 정도로 준비하는구나,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된다라는 점. 영상 1부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기존의 오션뷰 레스토랑과 펍으로 운영되었던 공간을 어떻게 파티룸과 렌탈 스튜디오 공간대여로 운영을 할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겠고요. 2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고 올해 10월에 준공이 될 오피스텔을 기반해서 단기 임대로 운영을 했었을 때 어떤 수요층을 잡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죠. 제가 장사하는 가게를 네, 저번 주부터 약간 손을 봐서 티룸식으로 바꿔서 직원들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은 건물에 직접 이제 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랑 펍인데, 펍이랑 포차를 제가 직접 하던 거를 제가 문을 닫고 안에 막 뭐 노래방 기기 놓고 할 때 막 꾸미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하고 제 동생 데리고 일단은 네, 파티룸 한번 일단 해보자. 지금까지 맨날 마음고생만 했는데, 이제 과감하게 네, 네. 아예 가게 딱 문 닫고 가게 입구에다가 이제 표지판 붙여놓고 안에 막 손보고 있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쪽 일을 20년 넘게 했지만 완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기분이긴 해요. 이걸 보고 이 동네 파티룸으로 제격이겠다 해서 첫 번째 보여드리고 좀 왔습니다. 지금은 문서에서 멤버님이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그 가게 내부 문을 닫고 인테리어 중이다 라고 언급이 되었던 공간을 먼저 내부로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네. 이거는 저희가 그 바닷가부터 다음 주 오픈 준비한다고. 네네. 이거는 현재 그냥 가게 그냥 엉망진창인데 그냥 지금 창고로만 좀 봐주시고. 그 무슨 소모임이라는 앱이랑 프립이라는 앱이랑 계속 네. 모여서 노는 그런 거 봤을 때 영종도에 이렇게 점점 모임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프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원데이로 강의하는 경우가 많고, 네. 참고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부를 보았을 때 그 영업을 이제 중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부는 조금 어지러히 놓여져 있었지만 굉장히 구조나 적용이 되는 그 모습들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쾌적한 수준이다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엉망인데 한때 아주 핫한 가게였습니다. 그쵸. 내부 집기만 봐도 뭐 이 정도면은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공간 자체가 전체 한 층의 절반을 전부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었어요. 훌륭하죠. 여기가 이제 테라스 포함해서 몇 평이라고 하셨죠? 이게 거의 한 90평. 90평 정도. 그리고 이런 식의 공간, 즉 그 공간대로 쓰려고 하는 공간이 총 3개의 공간으로 90평, 150평, 150평으로 도합 390평의 공간을 앞으로 대형 파티룸과 렌탈 스튜디오의 장소 대관 업체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근데 그걸 앞서서 진행하기 위해서 영종도 자체의 주민의 수는 10만 명대 왔다 갔다 하는 소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객수를 채우기 위해서 모임을 우선시한다 라는 걸 기초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여지는 화면도 모임을 위해서 구비하게 될 공간이라는 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네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주방 집기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내부 공간을 굳이 철거해서 쓰는 것보다 그대로 활용을 해서 뭐 쿠킹 클래스가 되었든 원데이 모임이 되었든 주방의 벽면에 빔을 쏘든 여러 가지 활용성이 돋보였습니다. 여기가 원래 포켓볼 타입으로 맨날 포켓볼 치고 여기 네네. 바트랑 오락기도 좀 넣을 계획이거든요. 저쪽 자리는 싹 비워서 크게 네네. 그거 쇼파로 해갖고 저쪽 벽면에다가 빔 프로젝트 쏘아갖고 어떻게 좀 해볼 생각이고, 여기 주방이 넓어서 이거를 활용하는 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편안하게. 여기는 뭐 그 주방을 넘어와서 이제 처음에 봤던 테라스와 맞은편에 위치한 별도 테라스 공간인데요. 핫플레이스의 상징인 이제 벽면 낙서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게 쓰고 나갔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핫플레이스 티가 많이 나네요. 아까 만 몇천 세대 앞으로 더 들어올 세대까지 하면 한 2만 세대 정도의 거의 대부분이 오피스텔 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영종, 문서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뭐 주거단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베드타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할 텐데요. 앞으로 입주할 세대까지 생각을 했었을 때 내가 운영을 하게 될 공간이 베네핏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비슷한 상권을 찾아보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할 겁니다.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공간과 입지가 굉장히 유사한 지역이 일산 또는 운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류센터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의 상태다. 그쵸. 만약에 뭐 철거를 한다면 완전히 대공사니까. 그대로 써야죠. 네네네. 그대로 살리려고요. 아니면 잘게 분할해서 대관할 것이냐. 통으로 일단 생각. 통으로. 일단은 네네. 통으로. 대관을 했을 때 이제 하루 매출은 이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선이 있을 거잖아요. 뭐 낮에 한 네네. 20, 저녁에 한 네네. 30 정도? 20, 30 정도? 그 정도 하루 50 정도에서부터 뭐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게 싼지 비싼지 저희가 아직 네네. 감도 안 잡히네요. 일단은 뭐 완성된 공간을 아직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공간 크기나 입지 대비했었을 때에는 저렴한 게 맞죠. 그리고 오전 타임에 이제 20 정도, 오후 타임에 30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통대관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을 어떤 타겟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매출 달성 여부가 어느 정도 갈릴 것이다라는 걸 참고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네네. 이게 저희가 좀 그래도 직원들이 있고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능동적으로 네네. 저희가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서 호스트가 돼가지고 이런 파티룸을 이용하는 고객층을 좀 미리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 화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공간 대여 사업의 본질을 꿰고 계시더라고요. 공간 대여 사업은 결국에는 모임 공간을 만드는 거고 그 모임 공간, 남의 모임을 위한
모임 공간을 내가 만들어서 대관만 하는 경우에는 생산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직전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정반대로 실제로 모임을 개최를 하고 다른 모임에 참가를 하면서 우리 공간에 대한 PPL을 진행을 하겠다, 직접 판매를 진행하겠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진지하게 사업을 임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간을 통으로 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은 해당 시간대에 모임을 하는 사람들을 내 메인 타겟 고객군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비어있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수요가 금토일에는 조금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 비어있는 월화수목을 네네. 이제 호스트가 각자가 호스트가 돼서 네네. 각자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을 해서 이제 이 영종도의 친구들이 네네. 제가 모임이나 이런 걸 바라보니까 저기 저 부평이라든가 뭐 서울 쪽에는 이제 좀 활발한 이런 모임들이 많은데 신기하게 영종도에 그런 모임이 없어요. 이게 왜 없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파티룸에 대한 문화 자체가 영종도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거의 뭐 핵심을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서울, 그리고 그 서울 그 근교에 해당하는 뭐 일산이나 이제 하남, 뭐 광교, 판교까지만 보더라도 수도권 이제 외곽 지역이라 할지라도 파티룸 문화가 조금 활성화가 된 곳 같은 경우에는 모임 사업과 공간 대관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 파티룸, 대형 렌탈 스튜디오의 존재가 거의 전무할 뿐더러 내부에서 이렇게 내가 모임을 개설하고 직원들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하고 예비 고객군들을 끌어온다라는 발상이 강남이나 서초, 뭐 송파 이런 쪽에서는 흔한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영종도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실행까지 염두한 케이스를 제가 처음 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주 협소한 거예요. 친구들 중에서도 누군가 또 다른 호스트 또 다른 호스트가 그쵸. 나오면서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인원들 중에 분명히 공항 관계자들이라든가 어떤 저기 뭐 호텔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영종도가 되게 협소한 게 뭐냐면 이런 공간에서 회식을 하려 해도 없어요. 맞아요. 네, 저희 맞아요. 영종도 특성이 뭐냐면 상가가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대관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을 때 이런 공항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회식을 뭐 이렇게 고깃집이라든가 이런 걸 빌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런 대형 파티룸을 빌려 자유롭게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네네. 그 좀 고객층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거까지만 생각을 좀 해봤죠.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그 공항 관계자를 잡겠다. 근데 이 공항 관계자를 잡겠다라는 그 취지가 맞는 접근인데 바로 돌파를 하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표본을 잡고 그 표본을 통해서 내 공간에 객수를 채우겠다. 2차, 3차나 그 모임 공간 혹은 그 뒤풀이 장소로 쓸 수 있게끔 세팅하고 싶다라는 게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골조가 잡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운영을 할 때 큰 애로사항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공간 자체도 지금 보여지는 공간뿐 아니라 이제 뒤에 언급되는 150평, 150평 레스토랑 공간도 있을 텐데, 해당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지는 공간보다 더 크고 더 양질의 더 나은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나도 이 지역에 대해서 이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가설을 세워보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개인이 모임을 하더라도 보통은 이렇게 큰 공간을 전부 다 채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조그만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꽉 차 보이기 때문에 여기 좀 활발하구나가 되는데, 큰 공간에 6명, 7명 앉아있으면 굉장히 휑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베이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매출만 채우면 인원수 상관없이 받을 것이냐, 네. 방향성이 먼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매출에 상관없이 인원만 채워지면 인원만 채웠으면. 진행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최소 지금 잡고 있는 인원이 만약에 한 번 모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다 할 것 같으면 20명 정도는 시작해 볼 수 있겠다. 20명 정도? 네. 그쵸. 그래서 지금 인원을 네네. 모으고 있는 거 중이고, 네네.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된 20명이 이제 제가 모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이제 휘발성 모임, 뭐 2030 번개가 되었든 아니면 뭐 북클럽, 뭐 도서 모임, 뭐 미라클 모닝 이런 식의 조금 가벼운 휘발성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임들 같은 경우에는 객수를 채웠을 때 인당 객단가가 낮아진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초창기에는 휘발성으로
모임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브랜딩 모임의 형태로 교육이나 경험이나 액티비티의 성격을 섞어서 다른 모임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마련해서 확장을 하면 굉장히 좋은 예후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공간 테마 자체가 10명 이하 모임을 하기에는 맞죠. 예. 그렇죠. 예. 좀 과해요.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는 지금 자리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네네. 테이블이 이쪽으로 쫙 모이고 네네. 예, 지금 이쪽에는 당구 그 포켓볼 네네. 가위가 들어갈 거고 그 다트 기계 들어올 네네. 거고 애들이 할 수 있는 오락기 같은 그런 오락기 들어올 거고 이쪽으로는 소파를 이렇게 배치해서 이쪽에 프로젝트 빔을 해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방 기계를 저희가 배치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하나의 어떤 무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간을 구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내 사업의 확장을 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만은 현재 우리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공간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이 호스트가 돼서 예비 고객군을 모은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모임을 할 때 어떤 명분으로 사람을 끌어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라 하면 남미새 여미새 끼고 모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가기도 힘들 뿐더러 금방 파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 내가 예비 고객군들을 끌어올 것인가 해당 공간을 기획을 하고 배치를 함에 있어서 같이 고민이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죠. 시간대 모임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내 고정 객수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제가 항상 수강생들한테 이야기하는 일단 단골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주변에는 제가 모임이 아마 부산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부산도 제 수강생이 실제로 서울에는 파티룸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차려봐야 되겠다 해서 임차인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15평짜리 공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근데 거기는 모임 자체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파티룸 매출이 떨어진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다른 모임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본인을 알리고 해당 모임에서 내 이제 모임으로 어차피 모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는 여기 뭐 부류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이쪽 모임 재밌어 보니까 이용해보지 뭐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자기 PR하고 사람들 끌어올 수만 있다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활발한 분위기가 실제로 보이든 해야지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결국 최종적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 대관 수입보다는 모임 수입이 더 커지게 될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 모임에 참가를 할 때 결국엔 모임은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내가 휘발성 사교 모임이 있을 때고 이제 오픈톡이나 번개 같은 게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류인데 근데 그런 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마 대표님 공간에 메인 타겟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는 게 가장 원초적인 욕구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딩 모임이라고 해서 보통은 내 브랜드를 기반해서 포함이 될 텐데 가장 이상적인 건 이제 휘발성 모임으로 운영이 되다가 자연스럽게 브랜딩 모임으로 확장되는 게 이상적이긴 합니다. 휘발성에서 브랜딩. 네. 그러니까 휘발성 모임에 참가한 이제 연사나 강사들이 여기 너무 괜찮다. 다 됐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이 장소. 네네. 여기 내가 강의를 해도 괜찮고, 여기 내가 파티룸처럼 어차피 베이가 나눠져 있으니까, 컨셉에 맞게, 사람들을 그 현장에서 촬영하는 게 목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뭐 그런 목적은 아니긴 하지만, 현장 스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주 형태로 PD 한 명만 조인하면 객단가가 2배, 3배는. 근데 이거는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은 모임이 안정화가 되고, 브랜더로서의 이제 자질을 갖추신 분.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활동하시는 분까지 되면 더할 나위 없죠. 현장은 이 현장이고요. 네네. 네,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고요. 네네. 이 건물도 저희 건물이거든요. 이게 주차 타고 건물인데 네네. 이 건물이랑 저희 저 오피스텔이랑 각도가 똑같아서 네네. 여기 위에 층에서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오피스텔 현재 준공 중인 내부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갈매기 실제 소리입니다. 서라운드네요. 좋습니다. 정말 대표님이 서핑의 진심이다라는 게 느껴지죠. 이것도 역시 영구 조망입니다. 훌륭하네요. 근데 확실히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산 업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조건이라면 좋은 뷰를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건축을 하고 계시는 단지도 그렇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공간들도 마찬가지로 내부 인테리어와 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인테리어나 이런 뭐 뷰 같은 거는 부차적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셔라 라고 채널에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와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내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임대인이라면 내 공간에 대해서 콘텐츠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안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내가 이 공간을 임대인이 아니라 내 건물주가 아니라 세입자라고 한다면 과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사전에 전제하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역순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현재 카페와 펍이 위치한 공간으로 현재 장소를 이동한 상황이고, 그 건물 옥상부터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켓 타일도 있고 뷰가 굉장히 좋죠. 일단 조명을 켜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밤이 되면 어떤 무드가 날 것이다. 예상이 벌써 듭니다. 야, 기가 막히네요, 정말. 저런 문제로 음원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낸 장본인 네네. 겉으로 보면 바보 같지만 바보예요 바보. 얘가 이 가게를 만들어낸 장본인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친구. 다소 이제 애정 섞인 소개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뛰어나신 분이다. 매출을 흑자로 영종도라는 그 상권을 타겟으로 해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셔야 하는 건 제 이제 채널의 메인 슬로건이 되기도 할 텐데요. 버려진 공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가 제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가게를 문을 닫고 뭐 컨셉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공간대우 사업을 운영한다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카페를 소규모로 10평에서 혹은 10평이 조금 안 되거나 10평이 조금 넘거나 라고 한다는 경우에는 음식점이나 공방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공간대우 사업을 병행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나는 이거 접고 같이 뭐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현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엔 영업을 하고 이제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간대우 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기조를 잡은 만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행을 하고자 한다, 근데 막히는 부분이 생긴다 한다면, 지금 멤버님이 저에게 메일을 남겨주신 것처럼 제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공간대우 고민상담소라는 설문 폼을 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설문 폼으로 기재를 해주시거나 제 메일로 지금 멤버님처럼 현재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자문을 구하고 싶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개했었을 때 채널과 그리고 멤버님 모두에게 시너지가 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코칭이나 컨설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에게 전심전력으로 서포트를 할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이제 그 음원 때문에 일부는 스킵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그 위층 그리고 아래층 카페와 펍 모두 확인을 했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공간에 대해서 모임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모임을 기반으로 객수를 채운 다음에 자동화를 하셔야 한다. 평소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죠? 실제로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기본적인 골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굉장히 깔끔한 공간이고 나도 이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 크게 손댈 필요 없이 내가 그 공간에 대한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 객수를 어떻게 채울지만 고민을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 이렇게 끝내면 재미없죠? 영상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콘텐츠를 기반해서 전달드리고 싶은 사항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가 어떤 상권에 어떤 물건을 갖고 파티룸이나 렌탈 스튜디오 등 모임 공간 혹은 장소 대관업을 시작을 할 때 명확한 고객을
분들을 타겟팅을 해야 하고요. 막연하게 20대 여자, 30대 여자 이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공항이 있으니까 공항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을 메인 타겟으로 잡아야 되겠다. 혹은 내 주변에 대학가 그리고 대학가 상권이 있으니까 대학생들과 맥시멈으로 교수님까지 타겟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 정도의 막연하지 않고 현실적인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실제 고객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객수를 채우는 방법들을 하나씩 A/B 테스트를 하셔야 할 거예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영종도는 수많은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가 있는 홍대, 강남 이런 지역들과 다르게 굉장히 장소 대관업 자체가 생소하고 모임이라는 문화 자체도 그렇게 막 활성화가 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초반에는 직접 발품을 띄워야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과 직원분들이 수많은 모임에 참가를 해서 그 모임을 운영을 하는 분들과 그리고 모임에 참가하는 분들을 통해서 객수를 채우고 자동화를 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대관이나 내가 모임을 진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조율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 혹은 내가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종도에서 진행을 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 최소 10명, 20명 이상의 멤버들을 핸들링을 할 수 있다. 나도 혹시 대관이 가능하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부담 없이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져 있는 제 개인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해당 대표님께 바로 연락을 토스해 드릴 테니까요. 나 어떤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해당 공간 이용할 수 있냐 이용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해당 공간에 대해서 협찬도 진행을 할 거니까요. 내가 적지 않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다, 유튜버다, 인스타그래머다 라고 한다면 특강이나 세미나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게릴라 미팅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저도 해당 대표님께 의견을 전달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팬을 만나보는 팬 미팅의 자리로 써보고 싶다. 뭐가 되었든 편하게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는 해당 건을 대표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피스텔 현재 공사 중이고 올해 10월에 준공이 될 오피스텔을 실제 내부까지 답사한 모습을 여러분께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달이었습니다. 내 상황에서 공간대여 창업해도 괜찮을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임차가 맞춰지지 않는 내 공간들 언제까지 공실로 둬야 할까요? 당신의 고민 공간대여 공략집 공돈사에서 해결하세요. 매월 진행되는 정기 세미나부터 공간대여 다마고치 1:1 코칭까지 월급 외 파이프라인 월세 수익률 극대화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이력 한 줄이 되기를. 공돈사